예. 우리가 이제 벤발로, 이거 그냥 물건만 사오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엘스리 해리스의 보도자료 키워드인데 이 보도자료는 엘타에서는 언급이 안 돼요. 엘타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삐져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따돌림 당할까봐 한국 업체. 여기에 보면, G6500은 조기 경보기뿐 아니라 전자전기, 정찰기로도 변주되고 있다. 한국이 그것도 원하면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조기 경보기는 한국이 소유하고 한국이 만들고 한국이 유지 보수한다. 프로토타입 제작 이후 한국 방산업체들로 제작 주체가 무게중심 이동할 것이다. 예, 그 영어가 그런 뜻입니다. 대한항공 등은 텍사스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지는 1, 2호기 제작의 처음 과정부터 참여한다. 엘라이자 에이스 안테나 등도 참여한다. 유지보수, 수명관리, 업그레이드를 한국 업체들이 주도할 것이다. 기술 획득한다는 소리예요. 상당 수준까지. 이제 엘스리 해리스가 이제 한국을 이스라엘보다 파트너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중동이나 동남아 팔 때는 한국이 훨씬 강하잖아요. 일단 판매 루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규모가 다르니까 엘스리 해리스 입장에서는 한국은 훨씬 더 인터페이스가 편한 거라. 대한항공이 저거 기체 개조 잘하거든. 한번 눈으로 보면 잘해요. 가르쳐주면 대한항공이 최상의 기체 개조 해낼 거고 자기들이 했던 것보다 더 좋게 해낼 거고 기체 개조를 기체 구조 변경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무슨 EMI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페어런스 전자기 간섭 맞게 무슨 이렇게 충진해 놓고 이런 거 아주 끔찍하게 깔끔하게 하니까 그 일일이 감독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 몇 대나 한다고 그걸 지금 텍사스 공장에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오도 때리면 뚝딱하고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소자가 전 세계에서 소자는 제일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 칩 자체는 우리 지라갈륨 레이더 소자가 그럼 거기에 이제 그 해석 알고리즘이 좀 아직 딸리는데 그거는 차차 배워가면은 그럼 레이더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이랑 장기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타의 보도자료에 보면 한국이 3호기 4호기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엘타의 보도자료에 보면 LIG 넥스원 에이스 안테나가 거론이 안 돼요. 엘타의 보도자료에 보면 한국이 소유하고 한국이 만들고 한국이 유지보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엘타의 보도자료에 보면 유지보수 수명관리 업그레이드를 한국 업체들이 주도한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엘타는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사청이나 대한항공이나 LIG 넥스원이 크게 안 떠들고 있는 거죠. 지금 상대방 삐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약 올리면 판 깨지잖아. 좀 살살 끌어내 갖고 이제 그 노하우 다 이제 배울 때까지는 이제 형님으로 모시고 같이 가야지. 예.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사업이. 예. 자, 여기서 이제 조기경보기가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조기경보기는 두 얼굴입니다. 이게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조기경보기 얘기 나오면 제가 이 수수께끼의 인물 노무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흔히 이제 우파 보수 이쪽은 노무현 그러면 그 두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싫어하죠. 1심의 간첩단 사건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조사 못하게 하고 그 덕분에 그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이 사표 쓰고 나가고 이런 운동권 많이 길러줬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노무현이. 근데 노무현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있어요. 안보에 관해서 4개 업적을 노무현이 남겼는데요. 안보 경제에 대해서 하나가 이제 평택 캠프 험프리 미 육군기지. 중국 바로 앞에 보는 데다가 세계 최대의 미 육군기지 세워준 거 아니야. 몇백만 평에. 그다음에 강정 해군기지.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강사진, 강정 사세보 진해를 연결하는 지구 최강의 해상 요새 삼각지대가 그때 이제 구상이 됐다고 봐요. 참고로 이제 육군의 북진 군단이 있죠. 제7군단이 있듯이 해군에도 모든 좋은 화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제7기동전단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7함대로 아마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제7기동전단의 발진기지가 강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틀이 잡힌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한미 FTA 노무현 때 틀 잡힌 거죠. 시작한 거죠. 네 번째가 노무현 때 이게 조기 경보기를 택했어요. 그러면 야 뭐 조기 경보기 좀 들여오기로 한 게 큰 대수야. 예, 대수입니다. 노무현보다 한 1, 2년 늦게 들여오기로 한 일본이 4대를 들여왔는데 9덕달의 기종을 택했어요. E3. 근데 E3는 이 보잉 707 베이스인데 707이 단종이 돼가지고 비행기만 옮긴 E3 767로 들어왔어.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우리는 E7으로 갔다고 최신 기종으로 당시 최신 기종으로. 지금 보면요 E7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미국이 31대인데 전부 E3입니다. 나토가 14대인데 전부 E3입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4대인데 저 E3의 변종인 E767입니다. 러시아가 요번에 6대인데 요번에 한 대 떨어졌다고 주장하죠. 우크라이나가. 그럼 5대 하면 거기는 화물기 고쳐서 한 A50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수송기 만들면 뭐 조기 경보기 한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거는 채공 시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날씬한 비즈니스 제트로 가고 있는 판인데 무슨 육중한 수송기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기름만 잔뜩 뗄 일 있냐. 그래서 저기 강구영 사장 엄청 욕했죠 그때. 예, 지금도 욕합니다. 반성문 쓰세요 강 사장. 헛소리 개소리 떠들었다고. 또 그거 바람는 그 조상문과 뭔가 그 영어 섞었으면서 되게 유식한 척하는 사람 있어. 나 그 사람도 보고 있으면 저 개소리 헛소리를 언제까지 할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조상문도 반성문 쓰세요 당신. 늙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추접스럽게.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게 최첨단 E7 4대를 노무현 정부가 이걸 결정을 했다고.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차세대 컨포멀 CEWS 혹은 CAEW라고 보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컨포멀 조기 경보기란 뜻이에요. 아무튼 어떻게 약자를 뽑던 간에 그건 4대 요번에 하고 또 기술 획득 하죠. 그러면은 우린 뭐가 돼요? 8대가 되는 거야. 러시아가 5대밖에 안 돼요. 일본이 4대밖에 안 돼. 미국이 물론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조기 경보기 따로 있습니다. 조그만 거. 미국의 큰 거는 31대밖에 안 돼요. 나토가 14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8대야. 근데 전부 최신 기종이야. 그리고 저거는 아예 최첨단이야. 컨포멀은. 거기다가 우리가 생산 유지보수 노하우를 받아. 물론 이제 L3 해리스한테 일정한 돈도 주고 또 거기서 부품도 사서 쓰고 그래야죠. 그럼 우리가 통합자란 말이에요. 시스템 통합자라고요. 혹은 S3 해리스와 동급의 시스템 통합자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 한국이 세계 최강의 조기 경보기 생산 운영국이 된다는 걸 뜻해요. 이번 사건이. 지금 밀리터리 평론을 하거나 언론에서 이걸 주목을 하는데 저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게 특히 왜 그러냐. 조기 경보기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국은 조기 경보기가 MD에 관계가 돼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조기 경보기가 10km 이상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10km 위에 있는 거는 조기 경보기가 565km 바깥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20km 상공에 있는 건 조기 경보기가 670km 바깥에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가 그 구름은 보통 10km 미만이에요. 그리고 구름이나 저거랑 상관없어. 레이더로 그 펜스 모드거든요. 레이더를 그물같이 쫙 횡으로 까는 거. 그걸 펜스 모드라 그럽니다. 그 펜스 모드로 딱 해놓고서 그거 치고 올라오는 거 딱 보는 거거든. A사 레이더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펜스 모드로 쫙 얇게 깔아놓고 그거 치고 올라오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경우에는 중심이 중국 북한에 대해서 짧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에서 쏜 납작탄도 짭중심 미사일을 그 감지하고 하는 데에 조기 경보기가 뭐 거의 최고인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바로 아는데 아주 정확하게 근거리에서 탄도 추적도 정확하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팔자 센 군사 지리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나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기 경보기는 이게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동안 갈망을 했던 이유가 다른 데서 조기 경보기에서 안 사용되는 바로 이 기능, MD 감시 기능이 아주 강력하다.
이게 채공 시간이 한 번 올라가면 10시간, 12시간 있고 뭐 사람 근무 때문에 한 이동하는데 30분, 다시 오는데 30분 하고 나머지 한 8시간 돌린다 해서 한 번 올라가면 9시간 있다 온다. 그런 애들이 번갈아서 뜨면요. 골 아프죠. 상대방은. 예, 답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조기경보기는 공군력 급강화 및 다영역 작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조기경보기는 이게 지금 보셨지만 아시지만 이게 한 10km 정도 올라온 물체는 한 500km 바깥에서 보니까 후방에 딱 있으면서 지면 자체 안 올라온 거는 한 350k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한 300km 좀 그러면 지면까지 다 보잖아. 해수면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올라온 거는 500km까지 보는 거고 저기서 올라온 것까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후방에서 전투기와 전체 전장을 지휘한다고 육상 해상 전투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early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mmunication and control 그렇게 되죠. 그때 그 소통 통제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전장 전체를 컨트롤해줘. 그러면 이제 다영역이 될 거 아니에요. 육해공이. 조기경보기의 원래 목적은 저거예요. 공군력이 굉장히 강화되죠. 그러니까 앞에 전투기들이 레이더를 안 켜도 되잖아. 조기경보기가 읽고 있는 레이더를 조기경보기는 어차피 드러나는 애니까 뭐 거기 스텔스도 없고 여객기인데 그 대신에 조기경보기는 멀책한 게 있기 때문에 요격을 못 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러니까 조기경보기가 레이더 다 대신해주고 큰 뭐 아주 출력이 강한 그 통신 대신해주고 다 해줘. 그건 뒤에서. 그리고 전투기는 앞에 레이더 딱 끄고 그냥 스텔스로 다니면서 조지는 거예요. 이게. 그 공군력이 조기경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달라요. 근데 그게 공군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해공이 다 그래. 자, 그런 조기경보기를 밀도 기준 세계 최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조기경보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고 이제 그거를 자체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마무시하죠. 근데 걔가 여기서는 짭중심 납작탄도여 갖고 여기서는 MD 지켜보는데도 최고네. 탄도미사일. 그러니 이거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점에 관해서 노무현의 안보 업적 중에 하나로 꼽아주는 거야. E7을 채택한 걸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겁낼 것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예. 우리가 이제 최강 MD 최강 공군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조기경보기랑 연결된 겁니다. 2030년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거 제가 생각해도 공포스러워. 일단 저는 F-35A가 2030년쯤 되면 지금 그 주문 기준으로 해서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60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2028년까지 주문 기준 100대 가요, 저거. 대통령마다 하나씩 한 20대씩 주문하는 수가 있다니까, 저거. 20, 30대씩. 그 다음에 KF-21이 2030년쯤 되면은 2026년부터 전력화되니까 거의 100대, 120대 깔려요. 블락2까지로. 그 다음에 F-16이 그게 뭐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F-16 계열이 우리가 한 160대쯤 돼요. F-15가 우리가 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그때쯤 다 끝날 텐데 60대 될 겁니다. 그럼 자 이것만 따져보세요. 100대, 120대, 그 다음에 F-15, 16 합쳐서 220대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이게 일단 여기까지가 440대 아니에요. 그런데 FA-50이 블락20로 되면 이게 좀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시계외 교전, BVR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빈약한 4.5세대가 돼요. 그래서 집 지키는 발발일은 최고야. 기름 안 쓰고. 제가 한 100대 될 거라고 지금 60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까지가 540대야. 각종 드론이 그때는 엔진이 나와가지고 그 멈티 드론을 우리가 한 150대, 200대 할 텐데 그럼 그게 한 전체에서 한 700대쯤 돼요. 최소. 그런데 그게 700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기경보기가 한 10대쯤 버티고 있다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하부 그 뭐 13,000, 14,000, 15,000m 날아다니는 장기 채공 정찰 드론들 혹은 그거보다 더 고고도 올라간 정찰 드론이 한 10대 떠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 정찰 위성이 수십 개가 지나가고 있잖아. 거기다가 중거리 타격이 가능한 육해공 화력 아니에요.
일본은 쫌뽀여 갖고요. 미국이 중거리 타격 하니까 미국의 육군이 중거리 타격 능력을 멀티 도메인 타스크 포스 MDTF라 그래요. 그거를 트럼프 때 일본에 깔겠다. 일본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에 깔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깔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미국이 그런 무기를 안 준다고 우리가 꾸역꾸역 탄도미사일 만들고 현무3 순항미사일 만들고 그렇게 해왔잖아. 그리고 지금도 꼴방에서 계속해서 미국 눈치 봐가면서 저기 장공지 그거 분명히 800km에서 1000km 갈 겁니다. 타우루스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거. 우리는 또 미국은 여기에서 자기들 거 그걸 깔면은 이제 중국 싸대기를 날리는 거라 그냥 그리고 거기는 한국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 건 안 깔게. 미국은 또 그래. 그런 것 같아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 깔고 싶어하는 나라는 오지 마세요. 쫌뽀들이어서. 필리핀도 오지 마세요. 일본도 오지 마세요. 겁나서. 근데 우리는 중거리 타격 능력 2000km, 3000km 조지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다른 거야 이게. 이게 여기랑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서방 진영에서는 자기 육상 MD, 해상 MD를 풀세트로 개발하는 놈들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붙어 놓으면 이건 골아픈 거죠. 겁낼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돼. 잘 가고 있구만. 그냥 되먹지도 않은 반란자 집단인 언론들이 저 국민들 그냥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저자들은 아주 그냥 돌아오라 반란동표요. 조중동, 예. KBS, MBC, YTN, 연합뉴스 TV, 예. MBN 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MD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할게요. 한국형 육상 해상 MD죠.